두산 베어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독 교체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죠. 그런데 드디어 구단이 새 사령탑 선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내부 검증을 마친 뒤 조성환 대행을 포함해서 4명의 후보로 압축됐다고 합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조성환, 선동열, 김원형, 그리고 두산의 레전드 홍성은. 9위 추락이라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도대체 언제 변할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던 두산이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다릅니다. 프런트가 직접 움직이고 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면접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죠. 두산 내부에서는 이번엔 이름값이 아니라 진짜 야구를 아는 감독을 뽑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동열의 카리스마, 김원형의 실전 감각, 조성환의 팀 장악력, 그리고 홍성훈의 젊은 리더십.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4명의 후보. 이제 두산은 그중 단 한 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산이 추린 4명의 감독 후보와 그들의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 그리고 결국 누가 두산의 새 리더가 될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산의 2025 시즌은 한마디로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61승 6무 77패, 9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죠. 대놓고 탱킹을 선언했던 키움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2승엽이니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5월 초 9위로 떨어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야구가 아니라 고통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잠실 관중은 여전히 많았지만 마음은 떠났습니다. 직관을 포기한 팬들이 늘어났고 커뮤니티마다 분노가 쏟아졌죠. 무너진 팀 컬러, 엉망이 된 라인업, 선수단의 자신감까지 사라졌습니다. 결국 6월 초 이승엽 감독 체제는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조성환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팀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그래도 조성환 대행 체제에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두산이 다시 리빌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두산은 성적은 지켜야 한다는 말에 묶여 젊은 선수들을 키울 타이밍을 계속 놓쳤죠. 하지만 이번엔 프런트의 기조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승패보다 체질 개선이 먼저다. 이 말은 내부에서 실제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산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감독 선임도 그 일환입니다. 13일부터 면접 절차가 시작되고 마무리 캠프가 시작되기 전인 11월 초쯤에는 새로운 사령탑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두산 프런트는 이번엔 이름값보다 진짜 리더십으로 뽑는다고 말했고 이 한마디가 두산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감독 선임은 단순히 감독을 바꾸는 일이 아니며 무너진 두산 야구를 다시 세우는 일인데요. 그래서 팬들의 관심도 내부의 긴장감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죠. 조성환 대행은 분명 시즌 중반에 두산이 무너질 때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맡았습니다. 6월 초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한 직후였죠. 선수단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고 팬들은 이미 기대를 접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성환 대행은 부임 직후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팀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었죠. 그의 첫 행보는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이른바 양조강 트리오, 즉 양석환, 조수행, 강승우로 대표되는 기존 주전 라인업을 과감히 내리고 퓨처스에서 젊은 선수들을 끌어올렸죠. 그 덕에 박준순 같은 신예들이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며 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제야 두산이 달라지려는구나. 이 말이 나왔던 시점도 바로 그때였죠. 실제로 조성환 체제의 후반기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8월 기준으로 후반기 승률 2위, 팀 순위는 여전히 9위였지만 한때는 5위권과의 격차를 3경기 차까지 좁히기도 했죠. 무너진 팀을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끌어올린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덕분에 조성환 대행은 팬들에게 젊은 리더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길어질수록 문제도 드러났죠. 가장 많이 지적된 건 이도저도 아닌 시즌 운영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철저히 실력 중심의 기용으로 박수를 받았지만 시즌 막판엔 이유찬, 김민석 같은 선수들을 무리하게 계속 기용하면서 팬들의 불만이 커졌죠. 결국에는 또 다른 이승엽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불펜 운용이 큰 문제였는데요. 이영하, 김태기현, 박치국 같은 핵심 투수들이 과도한 등판으로 사실상 혹사 수준의 시즌을 보냈죠. 조성환 대행이 강조했던 건강한 야구가 결국 말뿐이었다는 평가도 따라붙었습니다. 시즌 후반엔 팀이 지더라도 필승조를 계속 내세우는 전형적인 윈나우 탱킹 스타일로 변하면서 팬들의 지지가 눈에 띄게 식었죠. 결국 조성환 대행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갈립니다. 팀을 일으켰다와 그 이상은 보여주지 못했다. 짧은 기간 안에 팀을 추스르고 가능성을 만든 건 분명하지만 리빌딩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 보신형 운영으로 돌아선 건 뼈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환 대행은 두산 내부에서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꼽힙니다. 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조직 내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조금 다른데요. 이제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진짜 변화를 보여줄 감독이 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의 차기 감독 후보로 선동열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자 야구파는 술렁이었습니다. 진짜 두산이 선동열을 데려오려는 건가? 이 한마디에 팬 커뮤니티는 폭발했죠. 그만큼 선동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가진 무게는 엄청납니다.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만 놓고 보면 선동열은 KBO의 역사 그 자체인데요. 삼성 시절 한국 시리즈 2회 우승, 2005년과 2006년 당시 삼성의 왕조를 만든 인물이죠. 게다가 오승환, 최형우, 박성민 같은 팀의 레전드 스타들을 발굴하며 세대 교체의 성공 사례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입니다. 야구가 달라졌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선동열의 리더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죠. 삼성 시절부터 기아 시절까지 이어진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혹사와 레전드 홀대 논란입니다. 주축 선수들을 무리하게 굴렸고 결국 팀 분위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특히 2010년 삼성의 상징이었던 양준혁 선수를 사실상 퇴출시키다시피 한 일은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당시엔 우승을 했음에도 팬 여론은 최악에 가까웠고 결국 우승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이건 명장에게도 결코 가벼운 상처가 아닙니다. 이후 친정팀 기아 타이거즈로 향했지만 결과는 더 참담했는데요. 세 시즌 동안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고 오히려 팀은 암흑기로 떨어졌죠. 레전드 이종범에게 은퇴를 종용하고 최이섭을 홀대하며 팬심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삼성에서 들었던 비판이 기아에서도 반복됐고 선수 혹사, 폐쇄적인 리더십, 시대와 동떨어진 운영 스타일로 감독직에서 퇴장했죠. 물론 성과만 보면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커리어만 보면 역대 상위권에 드는 지도자고 위기 관리 능력과 선수단 통솔력은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죠. 하지만 지금 두산이 원하는 건 그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지금 두산은 무너진 팀 분위기를 다시 세우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며 새 판을 짜야 하는 팀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군대식 문화와 절대 권위형 리더십은 시대착 오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두산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동열은 명장일 수 있지만 지금 두산엔 맞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말들이 커뮤니티에서 반복되고 있죠. 결국 선동열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검증된 리더십,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시대의 흐름과의 단절입니다. 두산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면 그 이름만으로도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리빌딩을 원한다면 선동열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위험할지도 모르죠. 두산의 감독 후보 중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은 바로 김원형 전 SSG 감독입니다. 지도력, 커리어, 리그 경험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죠. 2022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KBO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 그 자체로 이미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우승 이후의 이야기가 문제였죠. 김원형 감독은 SSG에서 성공의 주역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왜 이 팀은 이기는데 경기 내용은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게 팬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죠. 리그 1위 팀인데도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핵심 이유는 바로 믿음의 야구, 그리고 노장 중심의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김원형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성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도 신중하고 부드러운 스타일로 평가받죠. 그렇다 보니 팀 내 불협화음이 적고 선수단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이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결단력이 부족했고 신의 육성보다 검증된 베테랑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죠. 결국 2023년에는 세대 교체가 지연되며 팀이 점점 노쇠화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원형 감독이 보여준 야구는 현재 KT 위즈의 이강철 감독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차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강팀을 맡으면 잘 돌아가지만 리빌딩이 필요한 팀을 맡으면 답답할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지금 처한 현실을 떠올려보면 이건 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두산은 현재 베테랑보다 젊은 세대의 도약이 더 시급한 상황이죠. 그런 팀에 김원형 감독이 온다면 단기 성적은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 리빌딩이 멈춰버릴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원형 카드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KBO 모든 감독 후보 중 가장 안정적이고 논란이 적은 인물이죠. 두산 프런트 입장에서는 내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 선수단의 존경을 받는 스타일이라 조직을 정비하는 초반 1, 2년엔 꽤 효과적일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과연 두산이 진짜 리빌딩을 완성할 때까지 김원형 감독이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팬들이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죠? 이건 결국 철학의 문제입니다. 두산이 당장의 안정감을 택하느냐 아니면 진짜 세대 교체를 택하느냐? 김원형 감독은 전자에 강점이 있지만 후자에는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래도 김원형이면 팀은 안정될 거야. 하지만 또다시 베테랑 야구면 결국 답이 없다. 바로 이 딜레마가 두산의 고민이자 현실입니다. 두산의 차기 감독 후보 중 가장 의외이면서 동시에 팬들의 호기심을 폭발시킨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홍성훈입니다.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 그리고 누구보다 두산 야구를 잘 아는 남자. 하지만 그 이름이 감독 후보군에 등장하자 야구계는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라졌죠. 홍성훈이 돌아온다고? 그 사람 지도자 경험은 있나? 이런 반응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홍성훈은 결코 허황된 이름이 아닙니다. 2017년 미국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루키팀에서 코치 연수를 시작해 2019년에는 정식 코치로 전환되며 진짜 현장 지도자로 인정받았죠. 이후 코로나로 팀이 해체되며 잠시 쉬었지만 올해 피츠버그 파이리츠 루키팀에서 정식 코치 계약을 맺으며 루키팀 이모전 코치로 복귀했습니다. 포수 훈련과 타격 지도까지 병행하면서 젊은 선수들의 기술 향상을 직접 이끌고 있죠. 즉 홍성훈은 지도자 자격을 충분히 쌓고 돌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쌓은 경험은 지금 두산이 딱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팀의 체질 개선, 젊은 선수 육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 중심의 지도 철학. 두산이 지금 어떤 팀입니까? 팬들은 이미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권위적인 리더십을 원하지 않는다. 선수와 함께 가는 감독, 그게 진짜 두산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홍성훈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세대 교체의 상징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KBO 1군 감독 경험이 전무하고 국내 무대에선 아직 실전 검증이 안 된 인물이죠. 감독 홍성훈이라는 이름은 아직 실험입니다. 하지만 두산이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이 실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조성환, 내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선동열, 명장의 권위를 다시 불러올 것인가? 김원형, 현실적 안정 속에서 리빌딩을 미룰 것인가? 아니면 홍성은 진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두산이 지금 내릴 이 결정은 단순히 한 감독의 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졌던 왕조의 부활이냐 아니면 다시 구위의 늪으로 가라앉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팬들은 묻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이제 두산의 시계는 다시 0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첫 번째 톱니를 누가 돌릴 차례인지 곧 공개됩니다. 두산의 새 감독, 과연 누가 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감독 선임 소식이 나오는 즉시 자세한 내용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